소개받은 대로 1995년도에 가입을 했고 97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4월 1일 날 만우절날 시작해가지고 친구들이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이전 10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었고요. 그 다음 해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지나서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었고 그 다음 해 개년도에 지금의 핀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너무너무 제가 교만했어요. 예, 너무 한 5년 만에 이렇게 숙제를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사업이 잠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힘들었다가 정말 다시 열심히 시작했었고 지금 다시 내년에는 제가 크라운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문가 딸까지는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하시면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고 저를 낳으셨는데 저를 너무 일찍 낳으셔가지고 그 팔싹동이로 낳으시는 바람에 제가 1.8kg짜리 아기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도 오래 있었고 어렸을 때는 밥보다 한약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고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저밖에 못 낳으셨고요. 그랬고 저희 아빠가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계 입문을 하시게 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민정당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었죠. 그렇게 한 4선 정도 국회의원 생활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했었더랬습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용희 씨가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 시아버님 성함이고요. 저희 아빠는 이민섭 씨라는 분이세요. 아마 혹시 예전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랬고 저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아기 아빠가 또 꿈이 정치인. 어렸을 때부터 본 거라고는 아버님이 정치하시는 것밖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저희 어머님은 보살님이세요. 그 불교 쪽에. 저희 친정 엄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결혼을 반대당해갖고 제가 3번 가출하고 2번 쓰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섬기시던 그 점을 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점쟁이 할머니 때문에 저희 남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점괘를 내셨냐면 아들이 셋 있는데 첫째 아들은 내버려두고 둘째 아들은 산을 건너보내고 셋째 아들은 막내 아들은 물을 건너보내라. 이런 점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그걸 이제 재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삼수하고 있는 둘째 아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을 갑자기 군대를 보내버렸어. 전방으로. 보내고 이 막내 아들은 물 건너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아주버님이 아주 평생 사시면서 저 할머니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다니셨었어.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뉴욕에서 한 8년 정도 유학 생활을 대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한국에 들어올 무렵에 제가 이제 대학 졸업반이었고 저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를 유학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자기는 다시 가고 싶지 않고 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그때 나이가 28이었는데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난 결혼 못한다. 이래갖고 제가 그때 출마하려는 걸 이제 주저앉혔었어요. 그랬고 저희 아버님이 충청북도 옥천 분이세요. 옥천 분이시고 대전 바로 옆에 있는 그곳에서 20대부터 정치 생활을 하셨어요. 충청북도인데 어느 당이셨냐면 여기 옥천분 혹시 계세요? 옥천보은 영동. 옥천보은 영동. 안 계십니까? 한 분도? 옥천보은 영동. 여기도 계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이 거기에서 20대부터 시작하신 정치 생활을 지금 한국 나이로 80이세요. 아직도 하고 계시고 현역으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의원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최고령이신데 아마 3년 뒤에 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 애기 아빠가 그래서 물려주신다 그래서 지역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회기에 이제 국회 부의장을 지내시면서 아버님의 그 마지막 이 여생이 삶이
점점 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제 얘기를 하러 와가지고 아버님 얘기 자꾸 드리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그 몸매가요, 아직도 한 40대 초반밖에 안 보이세요. 그 몸을 간직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16번 출마하셔가지고 10번 떨어지고 6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세월을 어떻게 지내셨겠어요. 그죠? 예. 수입도 안 되셨을 거고 너무 힘드셨어요. 그것도 평생을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보락을 함께 하셨죠. 그래서 뭐 어디 남산 교도소 가시면 같이 가시고 안기부 가시면 같이 가시고 항상 그렇게 같이 다니던 세트였거든요. 본인 지역구는 충청북도. 예,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죠. 예, 그랬는데 아버님이 하셨던 그 원칙이 있었어요. 삶의 원칙이. 그게 뭐였냐면 내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 지역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 몸에 대한 자신의 관리에 대한 거였는데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새벽 운동 1시간 반을 어기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예, 그걸 해내셨어요. 제가 그분이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삶을 유지하셨다는 게 더 큰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물려주셨어야 되는데 아들들이 안 물려받더라고. 또 그런 거는. 예, 안 물려받아. 근데 그 1시간 반을 어디 좋은 피트니스에서 뭐 돈을 내고 운동하시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방에서 하세요. 맨손 체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0분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 게 맨손 체조인데요. 그거를 그렇게 1시간 반을 그 녹슨 아령 그거를 그렇게 드시고요. 집에서 그 누워서 하는 엽기 드시고요. 집안에 철봉만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기구가 다 있고 한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하얀 장갑 끼고 막 경보하세요. 방 안에서. 예, 아랫집이 막 미칠라 그러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데 땀이 완전히 1시간 반을 하시면은 막 쫙 온몸에 사우나를 가도 그렇게 안 날 거예요. 그 운동을 1시간 반. 그리고 푸시업 300개. 아직도 300개 하십니다. 예, 300개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문가 딸까지는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 하시면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고 저를 낳으셨는데 저를 너무 일찍 낳으셔가지고 예, 그 팔싹동이로 낳으시는 바람에 제가 1.8kg짜리 아기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도 오래 있었고 어렸을 때는 밥보다 한약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고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저밖에 못 낳으셨고요. 그랬고 저희 아빠가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계 입문을 하시게 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민정당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었죠. 그렇게 한 4선 정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했었더랬습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용희 씨가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 시아버님 성함이고요. 저희 아빠는 이민섭 씨라는 분이세요. 아마 혹시 예전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랬고 저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아기 아빠가 또 꿈이 정치인. 어렸을 때부터 본 거라고는 아버님이 정치하시는 것밖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저희 어머님은 보살님이세요. 그 불교 쪽에. 저희 친정 엄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결혼을 반대당해갖고 제가 3번 가출하고 2번 쓰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섬기시던 그 점을 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점쟁이 할머니 때문에 저희 남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점괘를 내셨냐면 아들이 셋 있는데 첫째 아들은 내버려두고 둘째 아들은 산을 건너보내고 셋째 아들은 막내 아들은 물을 건너보내라. 이런 점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그걸 이제 재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삼수하고 있는 둘째 아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을 갑자기 군대를 보내버렸어. 전방으로. 보내고 이 막내 아들은 물 건너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아주버님이 아주 평생 사시면서 저 할머니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다니셨었어.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뉴욕에서 한 8년 정도 유학 생활을 대학원 다니면서 예,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한국에 들어올 무렵에 제가 이제 대학 졸업반이었고 저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를 유학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자기는 다시 가고 싶지 않고 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그때 나이가 28이었는데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난 결혼 못한다. 이래갖고 제가 그때 출마하려는 걸 이제 주저앉혔었어요. 그랬고 저희 아버님이 충청북도 옥천 분이세요. 예, 옥천 분이시고 대전 바로 옆에 있는 그곳에서 20대부터 정치 생활을 하셨어요. 충청북도인데 어느 당이셨냐면 여기 옥천분 혹시 계세요? 옥천 보은 영동. 옥천 보은 영동. 안 계십니까? 한 분도? 옥천 보은 영동. 여기도 계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버님이 거기에서 20대부터 시작하신 정치 생활을 지금 한국 나이로 80이세요. 예, 아직도 하고 계시고 현역으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의원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최고령이신데 아마 3년 뒤에 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 애기 아빠가 그래서 물려주신다 그래서 지역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회기에 이제 국회 부의장을 지내시면서 아버님의 그 마지막 지금 이 여생이 삶이 점점 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제 얘기를 하러 와가지고 아버님 얘기 자꾸 드리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그 몸매가요 아직도 한 40대 초반밖에 안 보이세요. 그 몸을 간직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16번 출마하셔가지고 10번 떨어지고 6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세월을 어떻게 지내셨겠어요. 그죠? 예, 수입도 안 되셨을 거고 너무 힘드셨어요. 그것도 평생을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보락을 함께 하셨죠. 그래서 뭐 어디 남산교도소 가시면 같이 가시고 안기부 가시면 같이 가시고 항상 그렇게 같이 다니던 세트였거든요. 본인 지역구는 충청북도. 예,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죠. 예, 그랬는데 아버님이 하셨던 그 원칙이 있었어요. 삶의 원칙이. 그게 뭐였냐면 내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 지역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 몸에 대한 자신의 관리에 대한 거였는데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새벽 운동 1시간 반을 어기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예, 그걸 해내셨어요. 제가 그분이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삶을 유지하셨다는 게 더 큰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물려주셨어야 되는데 아들들이 안 물려받더라고. 또 그런 거는. 예, 안 물려받아. 근데 그 1시간 반을 어디 좋은 피트니스에서 뭐 돈을 내고 운동하시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방에서 하세요. 맨손 체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0분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 게 맨손 체조인데요. 그거를 그렇게 1시간 반을 그 녹슨 아령 그거를 그렇게 드시고요. 집에서 그 누워서 하는 엽기 드시고요. 집안에 철봉만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기구가 다 있고 한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하얀 장갑 끼고 막 경보하세요. 방 안에서. 예, 아랫집이 막 미칠라 그러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데 땀이 완전히 1시간 반을 하시면은 막 쫙 온몸에 사우나를 가도 그렇게 안 날 거예요. 그 운동을 1시간 반. 그리고 푸시업 300개. 아직도 300개 하십니다. 예, 300개 하시고 완전 푸시업 있죠. 대충 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시니까요. 몸이요. 제가 한번 아메이로 이제 수입이 많아지니까 아버님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아버님 다 고르세요.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코트를 한번 사드렸는데 입혀보는 점원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바디빌딩 하시냐고. 노친네가. 예, 팔순이세요. 그런데 아직도 술 폭탄주 한 20잔 드셔도 멀쩡하시고요. 예, 소주 한 5병 드셔도 멀쩡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 소식하셨어요. 예, 새끼를 한 번도 배불리 드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원칙을 지키셨어요. 예, 시스템이죠. 예, 엄청난 시스템을 평생 갖고 사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활동하시고 아직도 저희 자녀들한테 존경받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왔는데요. 저희가 처음 아메이란 말을 들은 거는 1990년도였어요. 아메이 사업이 91년도에 시작했죠. 90년도에 저희 남편의 가장 친했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아메이 본사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 집들이에 갔다가 아메이 세제를 제일 처음 보게 됐거든요.
이렇게 창틀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어떤 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다니는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게 제가 처음 본 아메이 제품들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직원들은 아메이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고,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1등이었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도 좋은 학교에서 MBA하고 들어와가지고, 외국 기업 중에 갈 기업들을 찾는데, 그 중에 최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메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회사야. 그런 회사 자기도 좀 들어가지 그래? 연애할 때요, 저희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된대, 실력이. 어쨌든 그래서 못 들어갔고, 그 친구분이 입사했던 회사였고요.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렀고, 95년도죠. 제가 가입하게 된 계기는 저희 큰 형님이 계신데, 형님 아이가 굉장히 지독한 아토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과를 맨날 다니고 약 바르고 약 먹던 아이였는데, 그 피부과 선생님이 아메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메이 제품 써봐라. 좋아질 거다 하셔갖고, 저희 형님이 그 딸을 아토피를 고치시게 됐거든요. 근데 저도 아기를 낳았더니 그 집안 피가 다 아토피예요. 그래갖고, 우리 애도 막 가렵다고 굵고 얼굴이 트고 뭐 난리가 났는데, 저희 형님이 제품을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로션도 발라주고, 비누도 써보고 제가 또 주부습진 있다 그러니까 디시드랍스 아메이 제품 그 몇 가지를 지방에 계시면서 붙여주셨는데 그걸 제가 쓰면서 야 진짜 물건 기똥차다. 진짜 좋다. 근데 그 제품을 그 남편 친구가 하는 아메이 회사 옛날 그거랑 매치는 못 시켰어요. 그 회사인지는 몰랐고요. 어쨌든 물건 아메이 거 참 좋네. 그랬는데 형님이 저를 가입시켜주겠대 회원으로. 그래서 네가 번호 받아 쓰면 좋겠다. 그래서 네 형님 저 기다릴게요. 얼른 오셔서 가입시켜주세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운명적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의 이제 스폰서님의 전화였고 관계는 저희 남편의 사회에서 만난 무슨 한일 청년 실업가 교류회 이름도 긴 모임 한일 청년 실업 그래갖고 무슨 기업인들 청년 실업인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만든 그런 무슨 골프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만난 그 장자그룹이라는 우리나라 예전에 굉장히 한 3년 연속 가장 세금을 많이 내던 탄광 기업이 있어요. 강원제철이나 무슨 큰 그런 데다가 포항제철에 비철금속이랑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탄광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큰 회사 오너세요. 이정민 사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들이 저희의 스폰서가 돼주신 거죠. 그러면서 저희하고는 이제 간혹 연말 모임에서 부부 모임으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용평에 같이 스키 타러 가자, 여름에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놀러 다니는 그런 가족이 됐어요. 그랬고, 자기네들 결혼기념일 날 우리를 식당으로, 멋진 식당으로 초대해서 밥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너무 좋은 부부였어요. 그리고 호주에 오래 살다 와가지고, 이렇게 외국 물을 오래 드셔서 그런지, 이렇게 나이스하고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고, 남자분이 멋있고, 막 키도 막 185나 되고, 저희 남편이 제일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훨씬 낫더라고요. 예,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 여자분은 고소영 같이 생겼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저보고는 장윤정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장윤정. 근데 그 두 부부를 그렇게 저희가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아메이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그랬는데도 제가 가입을 하자 그래서 가입은 했고, 물건은 쓰기 시작했는데, 자꾸 사업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8살이었었고요. 너무 어렸고, 아이도 어리고, 키워야 되고, 더군다나 저는 사실은 애 개념보다는, 제가 너무 소중한 사람 있죠. 왜?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사람 있죠. 엄마들 중에. 애보다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제 없이 저만 이쁨 받고 자랐잖아요. 제가 공주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때 제 상황은 어땠냐면 남편인 이재한 씨가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전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설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주차장을 짓는 건설업. 예. 이렇게 철골 구조로 이렇게 쇠로 짓는 주차장. 예, 그걸 시작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밤마다 막 이렇게
접대하고 들어오고 막 술 마시고 공사 따야 된다고 막 공무원도 쫓아다니고 막 기업인들도 쫓아다니고 술 사주고 막 또 돈도 빌려야 된대. 본인이 돈 있는 집안 아들이 아니니까 돈을 빌려서 해야 된다고 은행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그 은행 분들한테 접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는 공무원 접대, 하루는 은행 접대, 공무원 은행 계속 접대하니까 맨날 아침마다 그러니까 나간 날짜에 들어온 날이 하루도 없어요. 꼭 나가면 그 다음날 들어오는데 꼭 들어올 때 신문이나 우유를 갖고 들어와요. 예, 시간이 딱 맞아. 들어오는 시간이랑. 그래갖고 예, 제가 맨날 찌라시라 그랬어. 신문에 낑겨갖고 들어온다고. 넌 찌라시다 막 이랬는데 나이도 5살이나 많은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존경심도 안 생기고요. 그렇다고 뭐 돈을 팍팍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딱 먹고 살고 죽지 않을 만큼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모자란다 그러면 너는 가계부를 쓰래요. 제가 없애버리려다 말했다니까. 뭐 많이를 주고 쓰라 그래야지. 이거는 딱 죽을 만큼, 살 만큼 딱 줘놓고서는 가계부를 쓰라 그러니까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도 올해 정치를 하시긴 했지만 부잣집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아주 대빵 확 망하셔가지고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왕창 망하셔가지고 그 빚을 엄마 아빠가 맞벌이 신문사 기자 하시면서 다 갚으시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갖고 정치하셔가지고 일어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돈이 있는 집안이 아니죠. 그냥 두 분 사실 정도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가난하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얻어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생이 협찬 인생이라 해요. 제가 협찬 인생. 예, 과일은 엄마한테서 고기는 어머님한테서 이렇게 양쪽에서 시장을 받아가 먹고 쌀은 옥천에서 이렇게 얻어다 먹고 그러니까 뭐 장 보는 값은 들지만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절값 받았던 거, 엄마가 조금 줬던 거 이런 거를 막 까먹으면서 게다가 너무 반대하는 결혼을 저희는 했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평생 이렇게 여당으로 사셨고 아버님 야당이니까 막 반대하고 그 집은 시집 가면 굶어 죽는다 너는. 그 5 중에 막내인데 뭐가 있겠니 그 집안에. 뭐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유학 오래 했대는데 그거 아랍에 애가 있을지 일본에 애가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아니? 좀 그렇게 생겼어요. 저희 남편이 생기기도 약간 제비족같이 생겼거든요. 예, 예, 그렇지. 또 뭐 이렇게 뭐 어머님 보살님, 어머님 권사님.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아버님이 무슨 교육감 비리 사건으로 5천만 원을 받으셨댔다나 어쨌다나 해갖고 또 신문에 뭐 뉴스에 계속 나올 때예요. 뭐 그러니 뭐 이게 뭐 결혼이 뭐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결혼을 했어요. 3번 가출했다니까요. 네, 엄마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내가. 그래갖고 결혼을 한 터라 뭐 이렇게 결혼을 축복받은 결혼을 못 해갖고 저희가 마지막 날 결혼식 날 아침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오셔갖고 침대 맡에서요. 제 발을 딱 잡으시고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제 딸이 마음을 돌리게 해주세요. 말하면서 그리고 막 기도를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는 이제 자는 척 이미 깼지만 뭐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척 계속하고 엄마는 붙들고 소리 조지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스피치까지 하시는 거예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말이죠. 지금이라도 너만 마음을 돌리면 엄마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0평짜리 사주고 막 하면서 막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막 뭘 해주겠다고. 그때 무슨 조그만 전셋집 하나 이렇게 뭐 부죽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해준다고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 사줄게. 그리고 뭐 엄마랑 다시 선보러 다니자. 막 이러면서 막 플랜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됐어요. 하고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안 오시는 거 저희 배도 안 오시고 뭐 저도 안 가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 아메이가 왔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왔고 저희 남편도 어떻게 한번 살아는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막 힘들어 했어요. 그랬는데 왔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 스폰서가 자기 사업 시작한 지 3일 됐다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막 한 4시간 얘기 하시는데 너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니 저는 아니고요. 물건만 쓸게요. 저한테 시간 쏟지 마시고 그리고 딴 분하고 하시라고 좋게 얘기했죠. 그런데 저를 너무너무 어떻게 보셨는지 매달 오시는 거예요. 매달 오시고 전화 매번 하시고 꼭 지나가다 들렸다 그러면서 집은 못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맨날 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왔어? 뭘 써봤니?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는 새로운 데모니아 뭐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를 인연했거든요. 그렇게 소비자 인연하면서 데모를 사업자보다 더 많이 봐갖고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아주 빡시게 가르치셔갖고. 소비자를 교육시키는 집단이야. 저희 그 스폰서들은.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었어요. 제품을. 제품 설명도 한 번 오면 막 1시간, 2시간씩 하세요. 그거를 그냥 나름 단순하고 약간 이렇게 살짝 단순 무식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들으면 뭔가 또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듣고 이랬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런 곳에 오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여러분은 컴솔이라 그러시죠. 우리는 세미나장이라 그래요. 예. 그 세미나장에를 부르셨는데 거기가 이렇게 10몇 평짜리 오피스텔이었어요. 이름도 두꺼비 빌딩, 촌스럽게. 그런데 불러가지고 들으려는 거 나보고. 제가 5번을 거절하다가 6번째 미안해서 나갔거든요. 관계 나빠질까봐.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때 그 회사, 그분 남편분 회사에서 뭐 공사 하나 딸 게 있었어.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죠. 을이 가야지, 갑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일단 친하게는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또 갔어요. 갔는데, 세제 설명을 2시간 하시더니 다 영어로, 얼페브렉 블레치, 이러면서 영어로 막 2시간을 막 하더니, 그러더니 2시간을 또 있으라는 거예요. 사업 설명 들으라고.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해. 또 온 김에 있어야지. 한 번은 들어줘야 다시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와주면 다시는 안 와도 될 것 같아서 오신 분 안 계세요? 네, 최소한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실 겁니다. 착하셔서요. 네, 제가 좀 착했어요. 그래갖고 네 언니 그러고 또 앉아서 또 들었네요. 듣다 보니까 졸린 거예요. 제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아메이 같은 거 해갖고 돈 벌어야 되는 건 아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제가 아는 이분은 부자지만 분명히 거기 가면 가난한 사람들만 쫙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이게 짧은 소견에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비싼 밍크 코트를 딱 입고요. 금 귀걸이를 막 이렇게 달고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밍크 코트를 계속 벗으면 누가 훔쳐갈 것 같고 입고 있으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막 땀이 너무 나고 졸린 거야. 스팀은 막 나오지. 그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왜? 그러지? 그래갖고 이걸 한참 듣다 보니까 잤나 봐요. 그래갖고 수익 구조를 막 그리시는데 동그라미 그리는데 6,000원을 벌었어. 내가 분명히 들은 거는. 근데 이렇게 자다가 온뜻 깨니까 이제 수입이 1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다이아몬드 뭐 되면. 근데 옆에 있는 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완전 빠졌어. 여기 완전히 빠진 거예요. 뭐 표정이 장난 아니야. 살벌해. 다. 저건 내 거야. 막 이런 표정이에요. 그때 한저 활딱 깬 거죠. 야, 여기 이런 집단이구나. 사람들 모아놓고 그때는 저는 젊었잖아요. 다 40, 50대 분들, 막 여성분들. 또 제가 있는 이 LOS는 여성분들이 처음 시작했던 메인 사업자 그룹들이 많아요. 참고로 제 스폰서님은 그 이정민 하이란 더블 다이아몬드님이시고요. 그 업라인에 홍인이 김우종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또 그 업라인에 홍진이 김종수 크라운 이렇게 계신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강세잖아요. 그래갖고 다 여성분들이신데 전혀 제가 올 자리 같지 않았어요. 여기도 아마 젊은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게 내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하실지 몰라요. 정말 제 일 같지 않았어요. 나랑 어울리는 일 같지도 않았고 한 번 들었던 그 사업 설명과 제품 설명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일. 내가 들은 저 세제를 저 올패브릭 뭔지를 저거를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일. 많이 조금 팔면 6,000원 벌고 많이 팔면 1억 버는 일.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저런 판매 왕이 되고 싶어서 꿈을 꾸는 사람들. 제 눈엔 딱 그냥 그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를 봤는데 이런 일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닌데 왜 하지? 라는 그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그랬고 돌아왔고 저희 스폰서가 사업이 이제 알아들었냐고 괜찮지?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언니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안 할래요. 저는 엄두가 안 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똑부러지게 말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엄마 와 계시더라고요. 엄마 너 어디 갔다 애 놔두고 어디 갔다 왔니? 그래서 나 아메이라고 누가 그랬더니 아메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소리를 너무너무 크게 지르시면서 그런 건 장난으로라도 가는 게 아니라고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그 지역구가 춘천이셨는데 춘천에 있는 선거운동원이 27만 원 받고 물건은 10만 원도 안 되게 주고 다 가입시키고 도망갔대요. 춘천에서 아메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가입돼 있으시대요. 그러니 아메이를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너 그거 오라 그래서 하라 그랬어. 그거 이서방 그 친구가 그때 이서방 그럴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근데 이놈이 그럴 줄 알았대. 내 귀한 딸 데려가갖고 고생시키더니만은 이제 그냥 그런 거 갖다 팔으라고 그러고 내 그 새끼 그럴 줄 알았대. 당장 오라고 난리를. 아, 그게 아니고 엄마 이서방이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뭐 해가지고 막 그거 무마시키더라고요. 진짜 밥 사드리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아메를 잊어먹기 시작했죠.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뭐 또 나왔대. 또 관계가 있으니까 물건은 좋아하니까 그냥 쓴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이 또 지나갔어요. 시간이 지나는데 그분이 자꾸 자기가 뭐가 된대요. 뭐가 됐대. 뭐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2년째가 되는 어느 날 요번 전화는 뭐였냐면 너 요번에 갱신 안 하면 잘린대요. 제가 대학 내내 잘릴 걸 걱정하고 다녔거든요. 학교 간 날짜보다 디스코텍 간 날짜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갖고 학교를 안 다녔는데 저보고 자꾸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언니 나는 잘리는 건 싫다고 그랬더니 그럼 너 갱신해야 되니까 뭐랑 갖고 나오래. 그래갖고 만난 김에 부부끼리 밥 먹재. 야, 그게 키야. 부부끼리 밥 먹으면 끝나거든요. 네, 부부끼리 밥 먹었잖아. 먹었어. 후원 되는 거죠. 물건 다 들어와 있었지? 저를 2년 동안 수십 번 봤잖아요. 제가 뭘 불만을 갖고 사는지 다 파악했잖아요. 전 남편한테 불만이었어요. 늦게 다니니까 얼굴 볼 수 없어. 대화도 안 통해. 애가 하나 있는데 아들내미가 5살이었는데 동네방네 별명이 꼴통이었어요. 예, 어느 산만하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ADHD인 것 같아. 그땐 걸 몰라갖고 빨간에 좀 정신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야, 얘가 깝깝하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돈 쓰는 건 좋아하지, 놀던 가락은 있지, 뭐 이러니까 저게 살기 힘들겠구나. 파악 다 된 거죠. 그 상황에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다른 얘기는 뭐 다 드리면 오래 걸리고요. 그 남편분이 아메이 사업에 전업으로 조인하셨다는 거. 그날 듣고 완전 기절초풍했어요. 여자 혼자 해도 웃길 일을, 그때 제 생각은. 여자 혼자 해도 웃길 퐁퐁 장사를 그냥 되게 심심해서 하나보다 했거든요. 저는 그냥 이분이 돈은 많고 뭐 수천억 부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짓을 또 하나 싶었는데 심심해서 하겠지. 근데 이 남자가 전업했대요. 아메이로. 자기 회사 형한테 넘기고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왜 하시냐고 그랬어요. 왜 하셨냐고. 알기다 하자고 그랬더니 상속세 없이 상속돼서. 첫 번째 이유가. 자기가 70억을 현찰로 상속세를 낸 분이거든요. 그분이 기업 물려받으면서 탄광막 부동산 팔아가면서 5년 동안 냈어요. 그건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메이는 상속세가 없어서 아메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받는데 그걸 상속시켜서 세가 없길 바라냐고 얼마 버시냐고 그랬더니 두 분이 짜고 나오신 거예요. 당신 그거 통장 갖고 다니잖아. 막 이러잖아요. 갖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통장. 250만 원 정도, 253만 원인가 찍혔더라고요. 전달에. 그때 플래티늄이면서 루비셨어요. 제가 그 돈을 딱 보고요.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생각은 우리 남편이 나 갖다 주는 것보다 많구나. 180만 원 줬거든요. 그때 적게 준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 월급이 180이었었어요. 그 십몇 년 전에. 그랬고 아이 둘 키우면서 엄마가 하는 것 치고는 많다.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전업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뭔가가 있나 보다. 얼핏 그런 이상한 그 영빨 받는 거 있잖아요. 필이 팍 오면서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나 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득 튀어나온 말이 저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라고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러시면서 너무 갑자기 달려드니까 일단 알아보시라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도와주시겠다고.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신뢰를 주셨어요. 그 바람에 제가 그 다음날 일정표를 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받아서 거기에 별표 친 것만 나오래요.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제 일정표를 받았어요. 별표를 다 쳤어요. 모든 미팅, 매일 있었거든요. 그때 미팅이. 별표 다 쳐가지고 그걸 저한테 보내갔고요. 제가 매일 나가진 않았고요.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이제 처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잠깐 하던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돈이 궁하고 좀 답답하니까 저희 아빠가 백을 쓰셔가지고 예, 매경 TV에다가 저를 이렇게 꽂아 넣어주셨어요. 케이블 TV에서도 골프 가르치고 골프 명코스 탐방이라는 프로그램 매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뭐 골프 그 코스 공략법도 가르쳐주고 뭐 먹는 것도 알려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골프장 소개해주는 거죠. 그거를 아빠가 어떻게 해주셔서 제가 일주일에 2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골프를 아빠 때문에 이제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조금 아마추어 수준은 조금 넘어서서 제가 PGA 테스트 나가고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그걸 병행하면서 이제 아메이 세미나를 다녀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첫 번째 딱 그 미팅을, 첫 번째는 아니고요. 한 몇 번째 된 미팅에 갔는데 그분이 이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당신 인생에는 어떤 대차 대조표가 있느냐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 비율 이걸 따져보는 게 대차 대조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갖고 있냐 그러면서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건데 이걸 손익계산서라고 그러고 이걸 대차 대조표라고 한다. 그런데 얼마나 자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애기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래 자산이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얘기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라. 실토를 해라. 저는요, 못돼도 한 10억 정도는 회사를 5년 동안 했으니까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25억이라 그러더라고요. 25억. 많죠, 자산이. 그러면서 뒷말이 더 재밌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빚도 자산이야. 이러는 거. 네, 빚이라는 거예요, 빚. 이게 옮겨 다니면 안 되나 봐죠. 찍고 계셔서.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미팅을 다 나갔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말씀드리고 나 그거 방송 안 하겠다. 그때 제가 아메이 비전을 막 보기 시작할 때잖아요. 이걸 열심히 하면 내가 나중에 언젠간 이 골프를 나이 몇 살 더 먹으면 방송도 못하고 못할 일이지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당장 간둬버리고요. 그날부터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앞도 옆 앞만 봤죠. 옆도 뒤도 안 보고 진짜 아메만 했어요. 진짜 아메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그 강의가 아직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왔어. 근데 그 지출을 했어. 지출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산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0억씩은 다 되시죠? 살고 있는 집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고. 뭐 더 되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 그런대요. 가난한 사람. 근데 더 재밌는 건 일을 했는데 지출을 했는데 그게 부채가 또 돼. 그러고 지출을 또 해야 돼. 부채로 갔다가 지출이 되는. 얻어서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고 중산층이라 그런대요. 중산층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산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자들은 그럼 어떻게 사나 했더니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일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이게 사업이 돼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시스템이 돼버렸고요. 그 시스템이 수입이 되고 수입이 지출이 됐다가 자산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부채가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자고 그 다음에 진짜 재벌들은 수입이 자산 자체가 시스템이 돼서 자산이 수입이 되고 지출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기는 이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재벌급들. 예,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들 돈 많이 버는 사람 하고 싶잖아요. 너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게 돈을 막 그렇게 빌려가면서 정치 생활하시고 있는 재산 팔아가면서 사시고 이런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짐 안 되는 삶. 평생 누군가한테 이렇게 얹혀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협찬받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랬고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처음에 이제
처음에 아메이를 알아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 말을 알아들을까? 어떻게 할까? 처음엔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이 사업이 이제 좋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을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제가 8명의 제일 친한 친구를 한 식당에 다 모았어요. 모으고 앉은 순서대로 가입서를 놓고 쓰라 그랬어요. 가입을 하자. 앉은 순서대로 옆에 있는 애 주민등록번호를 옆에 쓰면 돼. 하고 가입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저 있는 자리에서 다 썼어요. 가입서를 쓰고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거든요. 그러고 다녀왔더니 가입서를 다 모아서 갖다 놨는데 아무도 가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 친구의 고모가 아메이를 하다 망했대요. 그래서 저 없는 동안 그 친구가 그 고모 얘기를 쫙 해준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물건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희 남편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막 너무 힘들게 아무도 물건도 안 쓴대. 미제라서 싫대. 그때는 한참 그럴 때예요. 미제 얘기를 무식하게 할 때거든요. 뭐라서 싫대. 뭐 피라미드래. 뭐 다단계래. 뭐 이러면서 싫다 그런다 그랬더니 너네 참 아메이 어렵게 한다. 내가 한번 딱 들어보니까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잖냐 내가. 6명이라며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되고 싶은 거가 다이아몬드 아니야? 일단은. 그 다음은 나중 문제고. 이거를 언제 가서 5,000원짜리를 쓰게 하고 언제 가서 10,000원짜리를 쓰게 하고 이래갖고 이거를 만드냐? 1000만점 그룹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라는데 그거 아니래요. 그 업라인들이 그걸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직원을 6명 뽑는 거래요. 본인은 사업가잖아요. 직원은 뽑잖아 맨날 회사에서. 그리고 회사가 하다 보니까 건설업도 하지만 용역업도 하게 되고 무슨 무인 시스템 임대업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뽑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 6명 딱 뽑아갖고 걔네들을 1,000,000원어치씩 팍팍 팔게 6개월을 하면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파티는 7명이 해? 막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많이 모이는 건 3만원씩 주고 사오면 된대, 사람을. 그래서 이런 큰 자리에 가면 저희 남편이 자, 이게 주당 다 3만원인갑다. 막 이랬었어요. 여러분 돈 받고 오셨죠? 그 선거에서 본 게 3만원이거든요. 그건 한 번 와서 박수 부대 3만원이에요.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아메이도 이게 딴 사업이랑 똑같아. 사업 설명을 몇 번 듣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메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6명을 뽑겠대요. 그래서 뽑아라 그럼 뽑아. 그랬더니 못 뽑더라고 또. 그러면서 1,000만점씩 팔게 해서 210만 원씩 그죠? 21%니까 월급 주면 되는 건데 다들 너무너무 어렵게 한다. 그랬더니 해보려니까 또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야 우리 좀 쉽게 가보자. 그러더니 과천 그 청사 앞에 제2청사 앞에 이렇게 풀밭이 있어요. 풀밭에 12커플을 모았어요. 저보고 사업 설명 준비하래. 자기는 워낙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쫄딱맞게 이렇게 플립 차트 넘겨가면서 사업 설명하고 이런 거 안 어울린대요. 그런 거는 아래 직원들이 원래 PT, 프레젠테이션은 아래 직원이 하는 거지 원래 사장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다 나름의 아메이를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12커플을 쫙 모아갖고 저희가 STP 했어요. 2시간 동안. 풀밭에서. 저 무릎 꿇고 플립 차트 넘겨가면서 12커플 중에 한 커플이 딱 남았어요. 메탈 클리너 하나 샀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아무도 물건도 안 썼어요. 처음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많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르는 거예요. 뭐 국회 보좌관도 부르고 뭐 아가씨도 부르고 뭐 누구도 뭐 친구도 학교 때 뭐 회장을 했대나 연대장을 했대나 이러면서 이게 왕발인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는데 한 번 왔다 가고 그 다음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두 번째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리고 일단 나와만 보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시스템 모르니까.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가 그 모습을 얼마나 한심한 눈으로 보셨겠어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랬더니 저희한테 다 필요 없고, 이재한 사장님도 시스템 공부 다 해야 되고, 이주연 씨도 한 가지 미팅도 빠져선 안 되고, 시키는 대로 답답하지만 그렇게 해보자. 그래갖고 그 정신을 차린 게요, 한 서너 달 그렇게 하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첫 달에는 제품도 막 저도 많이 사고, 쓰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18%를 했고, 그 다음 달에는 15%를 했어요. 그 다음 달에 12% 하더라고요. 스스로 주문할 줄 알았거든요. 제품이 좋으면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엔 제가, 이달에는 SP를 못 가면 내가 9%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SP를 도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제대로 해보자 하고 진짜 5,000원짜리 물건 하나 쓰는 사람부터 정말 일산으로 스크럽 버즈 하나 배달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소비자감들이 언젠가는 나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겠지. 옛날에 우리 스폰서가 나를 그렇게 케어했던 것처럼 그냥 그걸 믿고 갔어요. 제가 아까 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어요. 태어나 처음에 여기 온 게 숙대 이 연수원에 온 게 처음인데요. 얼마나 불안한지 비는 막 오고 깜깜한데 길이 3차선을 가다가요. 2차선으로 줄어들고 1차선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못 믿었으면 저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딴 길을 제가 아는 길로 딴 데로 갔거나. 끝까지 믿었어요. 그냥 내비게이션을. 아메이 사업이 내비게이션 사업이잖아요.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스폰서처럼 되고 싶었고 저희 스폰서가 그 당시 이제 루비셨지만 이제 에메랄드 그림을 그려가시고 다이아몬드 그림을 그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따라가자.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신혼초에 아래 윗집 살던 부부가 멀리 이사를 갔어요. 제가 그 분을 찾아갔죠. 언니 나랑 같이 아메이 할래요? 당연히 안 한다 그러죠. 너도 하면 안 돼. 너 그런 거 하면 너네 남편 나중에 정치 못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난 아메이 할 거예요. 그리고 물건 같이 쓰고 사업합시다. 그랬더니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데 가입돼 있대요. 그래서 아메이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미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릴게. 갱신 또 해야 되니까 갱신 안 하고 있으면 잘리니까 그때 나랑 하자. 해가지고 기다리게 만들고 자기는 남편이 그 당시에 의사인데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IMF 시절이어서 체력 단련비가 빠져가지고 깎여서 70만 원 받는데요. 한 달에. 70만 원으로 애 둘 키우고 유치원 보내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도 협찬 인생이죠. 원조 받아서 사는 그런 분이었고 자기는 5,000원 이상은 아메이 물건을 쓸 수도 없고 사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오케이. 5,000원어치 오케이. 해가지고 매달 5,000원을 제가 5,000원치씩을 팔았어요. 팔았다고 표현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5,000원치씩을 1년이 넘게 그렇게 매달 썼고 세제를 제가 덜어서 팔았어요. 그분한테. 많다는 거지. 하나 뭐 2만 원, 3만 원 하니까 큰 거는 그랬고 화장품 같은 것도 덜어서 주고 어떤 때는 너무 민망해서 제가 그냥 선물로 하나 주기도 하고요. 그랬던 분이 1년쯤 지나가지고 너 왜 그렇게 계속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플래티늄이 될 때예요. 언니 내가 플래티늄이라는 게 돼서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어.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믿지를 않더라고요. 야 이거 니네 돈 내면 찍어서 올려주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언니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야 얼마 버냐? 뭐 많지는 않아. 한 달에만 한 150만 원? 많으면 한 200만 원? 근데 연말 보너스도 좀 들어오니까 한 3, 4천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기 수입보다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더니 자기 망한 작은 엄마가 있는데 망했대 IMF에. 그 작은 엄마 이걸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 그러자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나왔어요. 저희 집 홈미팅에 오고 또 세미나장에 한번 오고 왔는데 그분은 안 하셨고요. 본인이 비전을 봐버린 거예요. 5,000원치씩 계속 배달 가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분이 결국은 하셔갖고 남편분이 군의관으로 원통에 있었는데 이제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아메 얘기를 꺼내니까 바로 이혼이잖아요. 또 똑똑한 남편들 자아가 강할수록 반대를 해. 그래가지고 또 책을 한 10권 아메 책을 보내가지고 또 구슬르고 난리치고 해가지고 스타트가 됐어. 근데 또 부모님이 반대를 해갖고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트렁크 속에 아메 물건 감추고 난리치고 아주 쇼를 했어. 쇼를. 그렇게 해갖고 시작을 해갖고요. 지금은요. 작년 9월 1일자로요.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됐어요. 저희처럼. 금년에 크라운 돼요. 저희 역전 당하거든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기분 나쁘게. 5,000원씩 써놓고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스폰서가 그냥 나를 안 버리면 돼요.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버릴 수도 있어요. 자꾸 문자 씻고 제 시간에 안 나타나고 세미나에 자꾸 늦게 오고 불렀는데 막 전화 안 받고 막 이름 지켜도 안 받고 이러면요. 바로 놔버려요. 그러면 아메이는 없어요. 저희가 12년 동안 아메이 사업하면서 제가 소비자였을 때는 2,700원도 받아봤고요.
8,000원도 받아봤고요. 그 2년 동안 받은 거 다 합해도 25,000원이 안 넘어요. 예. 2년 동안. 그때 물건만 썼어요. 그때도 아메이를 알았던 거죠. 물건을 알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사업을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12년이 지났어요. 12년 동안 제가 첫 해에 800만 원 벌었어요. 돈 얘기 해도 돼요, 여기는? 저희는 김일두 리더님이 돈 얘기 못하게 하세요.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여기 마음 편하게 얘기 그냥 할게요. 네, 제가 첫 해에 800 벌었거든요. 4월에 시작했으니까 그 해예요. 근데 제가 쓴 돈이 한 1200 썼어요. 집에 도배도 했고요. 예, 사람 부르려고. 홈미팅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 도배도 하고 그릇도 몇 개 사고 아메이 퀸 사고요. 몇 가지 아메이 전 제품 다 빨랑 써야 되니까. 제품을 빨리 안 써보면 이 사업이 진행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제품 쓰는 속도가 딱 사업 속도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PV 많이 올리면 저랑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랑 써보셔야 돼요. 집에 있는 다른 가재 도구를 그 양재역에 가면 환승 주차장 옆에 벼룩시장 있거든요. 다 갖다 파세요. 저희 그룹은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집에 쓰다가 남은 치약, 그치 조금 남은 거, 립스틱 다른 거, 화장품 남은 거 다 묶어갖고 가면 고무줄로 막 5개, 6개 묶어갖고 1,000원에 2,000원에 팔아요. 다 팔려요. 저희 그룹에 제일 많이 파신 분이 60만 원 벌었어요. 집에 있는 아메이 겹치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돈 버세요. 그리고 정리도 되잖아요. 딴 제품이 집에 숨어 있으면요. 그게요. 기를 바래요. 아메이가 망하도록. 진짜예요. 집에 아메이 물건이 많이 들어차 있으면 있을수록 예, 제가 SP 갈 때요. 다 네트워크가 돼서 갔겠어요? 사재기 좀 했거든요. 그래갖고 주스 같은 거 이런 거 막 한 10박스, 20박스씩 막 쌓여 있었어요. 현관에. 안 망했거든요. 다 먹었어요. 언젠가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예, 안 망해요. 좀 사도. 예, 허락되면, 경제가 허락되면 조금 내가 쓸 거 먹을 거 미리 사놓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슈퍼 아저씨 다 망해야 되잖아요. 미리 사놨으니까. 그잖아요. 그거 안 하다 그만두면 망해요. 그죠? 옷가게 다 망해야 되잖아요. 사놨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인드는 저희 남편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야, 돈 좀 쓰면서 해라. 돈도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있으면 좀 쓰면서 하자. 밥도 좀 사주고, 밑밥도 뿌려야 고기도 몰리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 그냥, 맨날 니네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맨날 술 사주면 안 돼요. 밥 사주면 안 돼요. 비싼 거 사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에. 그래가지고 못 사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제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걸 남도 따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종이컵만 내야 되고 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은. 근데 종이컵 보고 다 후원이 돼요? 종이컵에 다 후원이 될 수도 있지만 화내는 분도 있어요. 형광물질 많게 그거 나쁜 거 재생시켜가지고 니네는 종이컵으로 아메이 환경단체라 그러면서 그런 짓 하냐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그냥 불러다 먹이기도 하고 닭도리탕. 맨날 잘했던 게 돈은 많이 없으니까 닭도리탕. 지금은 닭 비싸졌죠. 옛날엔 쌌거든요. 제일 쌌어요. 감자 메다리랑 닭 사가지고 퀸으로. 처음에 누구 초청하면 무조건 저는 먹였어요. 네, 그냥 먹였어요. 저희 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물 한 방울, 진짜 한 방울도 안 넣고, 삼겹살 쪽 넣고, 그 위에다가 저는 닭을, 허리를 탁 분질르면서, 자, 얘를 때려 넣겠습니다. 그래갖고 딱 집어넣고, 옆에다가 감자랑 고구마랑 넣고, 서로 냄새가 안 옮아요. 호환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각자 맛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뚜껑만 딱 덮고, 스튜포트에서. 그래가지고, 한 40분 탁 하면은, 진짜 백숙은 백숙대로 삼겹살 육질이 끝내주잖아요. 물에다 넣어서 한 수육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 수육 삼겹살 고구마 감자찜을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1000번은 했겠죠. 안 했을까? 하루에 한 3-4번 한 적도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제가 아메이 하느라고 쓴 돈이요. 첫 해에 제가 800 벌었다 그랬잖아요. 1200 쓰고. 미쳤잖아요. 다 그때 그만두시더라고요. 예. 아메이는 이렇게 된대요. 이거는 소득이고, 이거는 노력이래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말을 안 믿었어요. 그냥 하는 얘기겠지 했는데요. 처음에는 노력은 많이 해야 되는데 수입이 안 돼요. 되게 안 되죠. 어느 날 똔똔이 돼요. 유식한 말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래요. 똔똔이에요, 똔똔. 예. 이 똔똔을 향해서 여러분 가시는 거지, 그치? 똔똔. 이왕이면 이거를 땡기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거를 땡겨갖고 이거를 한 1년 반? 1년 반 만에 끊었어요. 똔똔을. 1년 반. 플래티늄 되고 좀 지나서 똔똔 되더라고요. 돈 안 돼요,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폰서가, 뭐 SP 때부터 돈 된다, 이거는 사기고요. PT 돼야, 그나마 안정적인 PT 돼야 돈 돼요. 그래갖고 이 똔똔이 됐는데, 이 이후로 번 수입을 그 다음 해에 제가, 4,500 벌었더라고요. 근데 4,500 중에 거의 뭐 한 3, 4천 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옷도 사 입지, 뭐 핀이 뭐라 그러는데 앞에서 강의하라 그러는데 또 뭐 후진 거 입고 못하지, 뭐 그렇게 차도 좀 조금 하나 바꿔주고 싶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돈을 썼어요. 그랬고 그 다음 해에 에메랄드 되면서 8,700. 그 다음 해에 다이아몬드 됐는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버리면서 그때 또 이제 그 이렇게 빅보너스 타임이 있잖아요. 아메이는 지금 12년에 또 오죠. 저희 그룹은 지금 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진입하고 있어요. 다 돕고 있고, 그분들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 나오는 수입을 계산했더니 한 4억 되더라고요. 성장을 계속하는 그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3억 2천 정도 됐어요. 네, 꽤 됐죠. 그래갖고, 진짜 가뭄에 비가 내린 거죠.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수입을. 월 받은 건 다 이미 썼고, 연말에 한 1억 6천, 1억 8천 들어오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쓰면 좋냐. 교회에 다 확 내버릴까? 11조를 확 내버려? 막 이랬는데, 그런 건 처음 큰 돈은 부모님한테 쓰는 거래요. 저는 부모님 끔찍하잖아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면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말리셨거든요. 엄마 아빠 얘기하면 눈물 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갖고,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걱정하셨거든요. 딸내미 시집도 마음 안 들게 가가지고,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사업도 되는지 마는지, 내 딸 고생시키고, 물건 팔러 다니고,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빠 차를 그때 처음 에쿠스 리무진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확 바꿔드렸어요. 잘했죠. 지금 생각해도 잘했어요. 그 차를 꽤 오래 타셨어요. 그 탈 때마다 기사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 아들 둘 있거든요. 딸이 좋아, 딸이 좋아. 그 얘기를 나중에 아저씨가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제가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 모시고 가갖고요. 2층에다 딱 세워놓고 엄마 다 골라 그랬어요. 엄마 진짜 다 고르시더라고요. 처음에 뭐 네가 고생한 걸 내가 쓰니 뭐 이러더니 싹 다 고르더라고요. 세인존에서 5벌 사시더라고요. 돈은 줄 알았어요. 어쨌든 잘 썼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회계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 되는 거 알았잖아요. 방법. 너무 쉬워요. 다이아몬드 되기. 컴솔에 안 빠지시면 돼요. 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단 이후로는요. 전 빠진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성공자가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5번째 줄까지만 성공한대요. 거기까지만 그 파장이 간대. 성공자의 기가. 제가 그 5번째 아래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저는 바로 아기를 또 둘째를 가졌거든요. 예. 부부관계도 안 했어요. 저는 화가 나가지고, 저 삐져가지고. 아메이 하면서 풀려가지고, 그래서 둘째가 그 선물이에요. 그래갖고, 계속 뭐 유산기도 있고, 뭐 많이, 몸이 피곤하니까 좀, 몸이 안 좋았죠. 그러거나 말거나. 맨 앞자리에 조금 어쩌다 늦어서 5번째까지 못 앉으면, 제가 갖고 다니던 방석이 하나 있었어요. 방석 들고 맨 앞으로 나와서 날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들었고요. 그때 저희 그 월드와이드의 탑 리더이신 김일두 리더님이 어느 큰 무슨 세미나에서 배가 이제 만삭 때였고 맨 앞자리에서 막 듣는데 쉬는 시간에도 제가 안 나갔어요. 발이 치일 것 같아서 안 나가고 앉아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앞자리에서 다 보셨었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다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때 제가 이제 루비였거든요. 플래티늄인데 루비를 갔어요. 그래서 이주연 리더 루비라고 루비 이주연 씨 뭐 이러면서 언제가 산 딸이야? 제가 그 얘기 듣고 더 열심히 했어요. 탑 리더가 이름을 불러주면 꼭 성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느 테이프에. 그래갖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그 다음 해에 그렇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낳으러 간 날도 제가 가던 그 아침에 전쟁이 난다고 막 할 때예요. 기억나세요?
우리 전쟁 난다고 방독면 다 사던 때 있었죠. 뭐 그럴 때예요. 그래서 분유를 타먹이려면 물이 있어야 돼서 안 되니까 다 액상 우유를 사놔라 막 이래갖고 제가 미제 우유를 시밀락이라고 우유를 잔뜩 그 수입상품점에 배달을 시켰는데 그 배달 오신 아저씨가 제가 아저씨 정확히 7시에 오셔야 돼요. 이랬더니 그거를 갖고 6시 반에 도착했는데 7시에 들어오셨어요. 기다리다가 30분을. 너무 인간이 됐지 않아요? 너무 괜찮죠? 그 아저씨 탐나죠? 그죠? 아메 하시면 잘 하시겠죠? 시간을 지켰잖아요. 시간 안 지키는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배달을 20박스를 배달을 해놓으시고 제가 너무 감동해갖고 이 아저씨다. 이 아저씨는 다이아몬드감이다. 이래갖고 올라오시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했어. 2시간 동안. 앉혀놓고 7시부터 9시까지. 근데 이분이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마루에다가 이걸 깔고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했는데도요.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정도 하면 보는데 왜 안 볼까? 그랬는데 결국은 시간을 제가 지금 모르고 계속 지금 9시 20분이에요? 얼른 해야죠. 그랬는데 안 봐요. 근데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자료랑 다 싸서 치약도 한 개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아저씨를 드리고 아저씨 제가 애기 낳자마자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나 분명히 잘했는데 제 꿈이 뭐였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업 설명 잘하는 여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사업 설명을. 진짜 불을 튀기면서 했는데 안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허탈하게 저 아저씨가 왜 나를 안 보지?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고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너 뭐 했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또 가서 거울 좀 한번 보래요. 그때가 좀 더울 때거든요. 제가 아사로 된 잠옷을 입었어요. 한 겹짜리 아사 잠옷인데 이게 환히 비치는 거예요. 안 입은 것보다 더 야해. 살이 비쳐서. 그거를 입고 팬티는 입었어. 팬티 입고 아사 잠옷 입고 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임산부 가슴 기억하시죠? 예. 그 상태로 한 거죠. 2시간을. 짐 생각해도 나 뜨거운데 그 이후로 제가 거길 간 적이 없어. 어떻게 가겠어 내가 거기를. 내가 아무리 아메이에 미쳤어도 거기는 못 가겠더라.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후원했던 어떤 친구가 에메랄드가 됐는데 그 친구가 그 아파트 동네 그 수입상품점 있는 아파트에 살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주연아, 너 모나리자 가게 아저씨한테 사업 설명한 적 있냐? 이런 스피치를 어디선가 했던 거죠, 제가. 그래, 했어. 그랬더니 내가 그 아저씨한테 수입상품점에서 치약 좀 놓고 팔아보시라고 갔더니만은 네 얘기하더라? 그랬대요. 어쨌든 그 아저씨 기회가 날라갔어. 내가 그날 만 해줬어도 그 아저씨가 아멘 할 수 있었는데 어쩜 좀. 그잖아요. 제가 속옷만 입었어도 봤을 거고 그러면 제가 후원했을 거고 그럼 그 아저씨 운명이 바뀌었을 건데 그 바람에 제가 다시는 안 가가지고 그 아저씨 아직까지 모나리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안에서 모나리자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 그랬고 그날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 어차피 큰애도 이제 제왕절개 준비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 옆에 있는 산모가 귀엽게 생겼어요. 어려 보여요. 근데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 첫애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겨도 볼 겸 후원도 할 겸 해갖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애기 엄마 초산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난 둘째인데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리고 애기 낳으면 세제는 못 쓸 거예요? 말했어요. 뭐 물어볼 말이 뭐 없잖아요. 아메이 할래 이럴 수도 없고 갑자기. 그랬더니 저를 진짜 미친 여자 보듯이 보더라고요. 저 빨래 안 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하나 보죠. 잘 사나 봐요. 물건은 좀 쓰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바로 이주연 씨 해갖고 이제 들어가서 애를 둘이 이제 동시에 낳았어. 동시에 낳고 언제 만났냐면 태어나는 날 산모 교육에서 주사 맞추는 거 배우는데 옆자리에 또 앉았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나중에 그러면 같이 주사나 맞추러 올까요? 지가 먼저 말을 해. 운명이 성공할 운명인가 봐. 왜 나를 시켜 나한테. 그래가지고 애를 같이 주사 맞추러 갔어요.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오게 됐죠.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홈샵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집에 홈샵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집 있죠. 안에 그 제품들 막 제가 장식장에 커피잔 내려놓고 넣어놓은 홈샵. 그거를 딱 보더니 이런 걸 하는 거니, 이런 걸 파네요. 그래서 뭐 팔기도 해? 뭐 살려? 막 이랬더니 자기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치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무슨 짓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집에서 팔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를 버냐 이걸 해가지고 자기 오리콘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다시 복직을 할까? 아니면 지금 한참 벤처기업에서 자기를 1,000만 원 줄 테니까 오라 그런대요. 그 당시에 컴퓨터 다루는 웹 디자이너가 귀할 때예요. 지가 가야 된대. 그래갖고 그때부터 후원이 돼가지고 엄마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네, 그런 일도 있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방구가 잦으면 똥이 되죠. 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날 제가 애 낳느라고 그 아저씨는 꽝이었지만, 그 아저씨는 꽝이었지만 그날 제가 또 암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 계속하는 거. 많은 분들이 암의를 한 번씩 하세요. 마음을 먹고 그냥 막 이 친구를 진짜 얘는 광이야 광. 얘는 했딱 하면 얘는 리더감이야. 이 친구를 하면 바로 뭐 다이아몬드야 싶은 그런 친구한테 한번 탁 이렇게 했다가 총알을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확 맞은 다음에 전사하시잖아요. 네, 전사해. 신체도 없더라. 찾으러 갔는데 신체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총알을 좀 맞기는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총알을 막 맞아. 그래갖고 박히면 그 총알을 빼세요. 빼. 아파요. 좀 뺄 때 아프고 또 그 어디서 빼야 되냐면 컴솔에 가서 빼셔야 돼요. 혼자 못 빼요. 컴솔 가면 빼주거든요. 이렇게 빼줘. 남들도 다 당했대. 안 맞은 애가 없어. 총알을. 다 전사했어 이미 다. 그래갖고 같이 빼요. 막 빼. 그래갖고 총알을 모아놓으세요. 이렇게 모아놨다가 내 총에 딱 껴갖고 그냥 라라라라라 하면서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쐈잖아. 다 쐈잖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하고 한 1년 동안 사업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두 번 왔다 갔다 그냥 나와서 물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고 가고 또 하나 둘 나왔다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고 돌아가고 그런데도 제가 그 뒷목질을 붙들고 들고 그래도 물건은 하나 쓰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물건들은 다 쓰게 했어요. 제가 100% 소비자만 갖고 루비를 갔었어요. 트렁크 전체 뒤에다가 세제 실으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270개 들어가요. 옛날 그 디시드랍스 희석한 걸로. 싸가지 없는 소비자들은 희석을 해서 갖다 달라 그래요. 그거를 다 물을 희석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들리거든요. 앞이 진짜 들려요. 하이빔 킨 것 같이 딱 돼요, 차가. 그런데 앞차가 가다가 딱 세우고 내려서 이게 미쳤나 어디를 하이빔을 켜고 쫓아와 조금 내려서 막 이렇게 하길 저는 그런 적 없고요. 그런데요. 그 정도로 차가 들릴 정도로 제가 물건을 싣고 다녔다니까요. 나중은 화려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이 화려하진 않아요. 진짜예요. 홈미팅을요 하루에 3번, 4번씩 했었어요. 저희는 게다가 다 여성 사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업 설명에서 알아듣는 여성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남성분들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마인드도 좀 있으시잖아요. 왜냐면 여성들은요, 저희는 또 이놈의 이 옆에 애들은요, 특히 저희는 그 네트워크의 시작 자체가 강남이었어요. 강남. 제가 노년동 살았죠. 그럼 옆에 압구정동, 청담동, 반포, 구반포, 서초동, 방배동 막 맨 부자들 사는 동네여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미나장이 다 지하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와요. 세미나장은 내려오지를 않아요. 중간에 가버린다니까요. 남성분들도 야 술 한잔 사줄게 나와봐. 저희 남편이 맨날 깨지고 다녔던 게 야 나와봐 술 한잔 살게. 그럼 나왔어. 근데 지하로 내려가니까 룸사롱인 줄 알아봐. 막 기대감이 더 생겼는데 가는데 막 인간들 쫙 앉아있고 막 칠판에 난리치니까 못 만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도 생기더라고요. 1년 만에 한 분이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제 친구 하나 치약 몇 개 쓰던 친구가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소개했어요. 그 친구 물건 쓰겠대. 오케이 가스 가면 물건 써. 그 친구가 또 물건 쓸 친구는 하나 있대요. 물건 쓰자.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그럼 조금 좀 알아볼까? 그 집에서 홈미팅을 제가 하자 해가지고 홈미팅을 했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왔어. 근데 이 아줌마도 왔는데 니트를 입고 왔는데 왔더라고요. 죄송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땀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집에서 애만 키우다가 막 밥하다가 튀어나오니까 속옷을 입었는지 말았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가 뒤에 앉아있다가 점점점 앞으로 오는 사업설명을 막 내가 그 집에 스케치백을 막 하고 있는데 막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 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외용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네, 다 사서 써보겠대. 그분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돌아가. 그분을 무시하면 안 돼. 그 남편분이 또 삼성맨이야. 그래갖고 자기는 삼성 회장 되는 게 꿈이고 저쩌고 하면서 마누라를 탈퇴하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또 그 남편을 우리 부부가 또 같이 가가지고 그 집 친정 밑에서 기다려가지고 1시간을 기다렸다가 남편을 붙들어서 카페에 가가지고 또 2시간을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에 결국은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그 두 번째 1년 지나서 한 분이 관심 갖고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한 분 관심 가진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3, 4, 5, 6이 다 나왔어요. 한꺼번에. 다 소비자한테서. 저는 배운 건 소비자 관리밖에 없거든요. 사업 설명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하면 부담스럽대. 네, 너무 달려들어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소비자 케어했어요. 소비자한테 모든 데몬을 다 보여줬죠. 전 제품 데몬을 한 번에 다 보여주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갈 때마다 2가지씩, 3가지씩 계속 보여주고 네, 퀸 데몬 반드시 보여주고 내 회원이 된 분은 퀸 데몬 안 본 분 한 분도 없어요. 제 회원들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관심 생기는 분이 생겼고요. 손해비가 나오면서 다이아몬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늦은 것 같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플래티늄 되면서 워커힐에서 불러서 아메이가 파티해주잖아요. 갔는데 저만 빼고 모든 다른 분들이 다 독립레그가 있는 큰 그룹을 만들어낸 분이었고 저는 혼자서 소비자 관리만 다 해가지고 온 루비였어요. 네트워크도 없는.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비전도 없었죠. 근데 저희 자리에 지금의 박세준 사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랬고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루비 하셨어요? 이분이 다이아몬드는 제일 먼저 가겠네요. 그 말이 씨가 됐고요. 그 테이블 안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리고 저희 다이아몬드 되면서 그 다음 해에 백보너스 타임이 또 있었죠. 한 6억 넘게 보너스 받았고요. 그 다음 해가 밀레니엄 보너스. 저희가 한 12억 가까운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파운더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잠깐 주춤했다 그랬죠? 한 2년 정도. 그 바람에 그 정도 수입은 아니지만 그 반 정도 되는 수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년간의 수입을 다 따져보니까 한 60억이 넘게 벌었더라고요. 제가 이 똔똔이 될 때까지 아메이 때문에 쓴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계산을 뭐 다 되지는 않지만 해보니까 세금 나간 것까지 60억에서 세금도 냈어야 됐잖아요. 한 6억 쓴 것 같아요. 한 10% 쓴 거죠. 제가 앞으로 한 50년 안에 더 하지 않을까요? 뉴트릴라이트 너무 많이 먹어서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네, 점점 좋아요. 저는 저혈압이 떨어지면 80에 40, 70에 30 되면 쓰러져요. 네, 그러고 살았었는데요. 너무 건강해졌고요. 제가 4, 50년 안에 더 할 걸 계산해서 제 보너스를 한번 계산을 안 되는 계산이지만 해봤더니 한 4, 500억 더 벌겠더라고요. 이런 사업이에요. 저보다 더 많이 훌륭하신 리더님들이 여러분한테 정학수 리더님도 계시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이 사업을 저희가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됐을 때 체조 경기장에서 펑션을 하면서 초청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오셨고요. 저희 아빠가 오셨어요. 아버님이 얘네들 다 얼마 주고 물렀냐. 많이 모였네. 아버님한테 제가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편지를 써갔어요. 제가 나이가 하나 너무 울 것 같아가지고 편지를 써갖고 가서 읽었는데 더 울었어요. 아버님도 오셨고요. 저희 아빠도 오셨고요. 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가문에서는 니네가 제일 성공했다. 진정한 성공은 그죠? 다른 성공자를 배출하는 게 성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들은 다른 분을 성공시키지는 못하셨대요. 다른 분을 취직은 굉장히 많이 시키셨고요. 주례를 수백 번, 수천 번씩 보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성공시키지는 못했대요. 근데 저희한테 저희가 뭘 되는 걸 보신 것보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알려줬던, 도왔던 다른 분들이 다이아몬드 돼서 올라오는 걸 다 보셨거든요. 니네는 성공자를 배출했구나.
하면서 저희한테 성공했다고 해주셨어요. 다른 어떤 분들이 저희를 인정해 주셨던 것보다 저희가 큰 정말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저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형님들 또 형제들 또 저희 조카들 다 합니다. 저희 조카들이 안 할 수가 없죠. 그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었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고 숙모 대학생이 이거 하면 잘려요? 그 잘린다 그랬더니 저 너무 잘리고 싶거든요. 대학 그만 다니고 싶대요. 그래서 아멘 하는 애도 있고요. 제 사촌 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촌 동생이. 사촌 동생도 아멘 사업을 합니다. 성악을 하는 친구인데 자기 성악에서 누구 레슨해서 성공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이미 알았더라고요. 아멘 사업 통해서 자기 정말 언니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저희 그룹에 와서 이제 끝나고 나서 무슨 사인을 하거나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 한국에서만 다른 분들한테 이 사업을 전한 게 아니고요. 국제 사업인데 국제 후원이 되잖아요. 아메에서 보내줬던 다이아몬드 여행을 저희가 6년 전에 3군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뉴질랜드로 갈래? 이태리 로마로 갈래? 캐나다 휘슬러로 갈래? 그래갖고 휘슬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사진이 커서 잘 보이시죠? 예, 이진영, 이정희 다이아몬드라는 분이시고요. 이분들은 그때 9년 동안 캐나다로 이민 가서 살고 계셨고, 관계는 저희 남편하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 룸메이트 했던 부부. 제 남편이 중매를 사서 결혼한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를 저희가 굉장히 친하게 한국에서 친한 가정으로 살고 있다가 이민을 가는 바람에 9년 동안 못 봤어요.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휘슬러를 선택했고 거기 가서 만났죠. 가서 아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그 캐나다 스페이스 호텔방에 와서 보고요. 기절했어요. 캐나다 9년 살면서 이런 호텔에 이런 방이 있는지 이런 뷰가 있는지 처음 알았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아메이가 뭔데 이런 방을 형네들한테 이렇게 내주느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저희가 알려줬었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 좋은 대리 스폰서를 만나서 진행이 돼가지고 4년여 만에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되셨습니다. 5만 명밖에 없어요. 한인도. 거기서 얼마나 사업을 제대로 하셨냐면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보낸 모든 테이프를 하루에 5개씩 들으셨어요. CD와 테이프를 5개씩 들으시고요.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어내시고요. 학습을 해내신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러고 안 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벌었던 돈 중에 조금 드릴게요. 너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이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쉽지 않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이 여성분은 한국으로 아메 유학을 와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 내내 저하고 같이 움직이시면서 저희 그룹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홈미팅, 저희는 홈미팅이 좀 많이 빡십니다. 네, 홈미팅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홈미팅을 다 봐내시고요. 모든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봐내시고 자료를 진짜 뭐 몇백만 원치 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투자했던 그 돈을 지금은 한 달에 수입도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이아몬드 되시면서 밴쿠버에서 다이아몬드 다 해놓고 뿌리가 깊이 내려갔어요. 그랬고 지금은 시애틀로 아들 대학을 따라서 시애틀로 이주하시면서 시애틀에서 그룹을 만들고 계신데 엄청난 도시예요. 시애틀은 한인만 한 14만 명, 15만 명 사는 도시고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도시죠. 미국에서 가장 좋다는 도시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다음 회계연도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한국에 잠깐 또 나오셨다가 오늘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늘도 가시면서 저희 부부랑 차 마시면서 그 말씀 하세요. 진짜 형네가 우리한테 이거 안 알려줬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그때도 아주 큰 코미디 바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돈은 있으셨었어요. 그랬는데 영원히 죽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제는 꿈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이 돼버렸고요. 이분이 이번에 저한테 선물 주고 간 저희 그룹의 그 리더들의 사진들인데 제가 드리딩 하면서 이런 걸 봐요. 어떤 한 다이아몬드는 꿈이 아이를 끝없이 낳는 거였대요. 애가 7을 낳더라고요. 예, 백설공주와 7 날짱이처럼 이런 꿈을 이룬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갖고 있는 똑같은 꿈을 실제로 이뤄낸 분이 있어요. 집에다가
실내 농구장이 있고 마당에도 실내 농구장, 실외 농구장, 실외 테니스장이 있어요. 저도 아들이 둘 있거든요. 5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하면서 둘째를 낳았는데 그 큰아들을 아내 덕분에 시카고에서 지금 3년 좀 넘게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옛날에 정말 시도 제가 안 가르쳐서 학교를 들여보냈어요. 1학년 학교 들어갈 때 제가 다이아몬드였거든요. 아이를 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도 봤으면 안 됐죠. 네, 안 봤어요. 고아를 짧게 만들어야지 고아를 길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짧게, 화끈하게 고아를 확 만들자 이래갖고 제가 그 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줌마가 다 키우셨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영향이 가잖아요. 제 나쁜 성격도 영향이 가고 하는데 아줌마를 좋은 분을 만났더니 애가 잘 크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그 아이가 한지 3년 됐는데 제가 걱정했었거든요. 가서 잘 적응하고 잘 할까? 얼마 전에 지난달 전화가 왔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나름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제일 좋은 데를 갔고 시험 성적이 나왔대요. 1학년 전체 이제 요번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아시아계에서 1등 했대요. 그런 아카데미라고 시카고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거든요. 한 2,000명 돼요, 학생이. 거기서 아시아권에서 1등 했대요. 1등이라니까요. 근데 아시아이가 몇 명 안 돼요. 거기는 다 미국인들이고요. 대개들이고 아시아이가 몇 명 없기는 해요. 어쨌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네, 제가 줬던 건 오로지 자력갱생. 그거 하나였어요. 자력갱생. 네 인생은 네 거야. 엄마 하는 거 따라해봐. 엄마 이렇게 하지. 엄마 시스템대로 매일 책 읽고 테이프 듣지 미팅 가지. 엄마 매일 소비자 만나지. 매일 사업 설명하지. 엄마처럼 계속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특별한 일을 한 번 쉬게 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고 헛된 같고 이 사람 내가 또 만나서 뭐 할까 하는 그 일을, 그 작은 일들을 꾸준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자랑만 오늘 너무 많이 했고요. 책 소개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 여러분 다 많이 읽어보셨죠? 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고요. 몇 달 전부터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유명한 블링크 2초 안에 직관력으로 그 블링크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데이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냐면 전 세계 많은 그 성공자들의 데이터를 다 뽑으신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만시간의 법칙을 활용했대요. 만시간의 법칙.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만시간이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 24시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 만시간을 썼는데 그분들이 특별한 능력을 한번 발휘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배울 때 너무나 끈질긴 그 스폰서의 그 케어가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배웠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업 조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들어섰나 이 길을 그냥 가는 게 맞나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헷갈림의 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었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냥 믿어보세요. 여러분 스폰서, 온라인 내비게이션 믿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많은 시간,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